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중소형주의 흐름을 살펴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중소형주들의 소위 그 주가 향방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언급을 해주신 거 제가 기억납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9조 3천억인가요? 네. 영업이익 냈는데 그게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은 거의 뭐 서프라이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네네. 예, 근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오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좀 궁금했는데 지금은 좀 중소형주로 가는 듯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 같은 CFD 과세 이슈는 3월 중순이면 바닥에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바닥을 3월 중순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였고, 이제 중요한 건 중소형주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는 삼성전자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9.3조는 서프라이즈한 숫자는 맞습니다만 일단 컨센서스는 8.6조에서 이제 8.9조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인라인한 실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 IM 사업부,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가 1분기 때 1월 달에 좀 한 달을 좀 일찍 출시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원래 갤럭시 S21이라고 부르는 플래그십 모델은 보통 4월 달에 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급하게 3월 달에 좀 출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2분기 때 실적을 약간 땡긴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환율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스팟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게 약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삼성전자의 개별 실적도 중요한데,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이머징으로 본격적으로 자금을 움직이거나 이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형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중소형주로 조금 이제 매기가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중소형주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를 좀 골라야 될지 좀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 그제만 해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코스닥의 바이오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리는 것 같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특별한 뉴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건설 관련된 기자재나 뭐 이런 종목들 또 재건축 관련 종목들도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이 그 산업 섹터에 관련해서 아까 뭐 바이오도 언급드렸다시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큰 매크로 환경에서 대형주가 눌리고 중소형주가 가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5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코로나가 지나서 3달 정도 지난 이제 뭐 5월 정도, 네네네. 2020년 5월이죠. 그때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냐면 중국과 한국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올해 이제 IMF가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거의 8%대, 네네. 7%대 이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가장 세죠. 네, 가장. 이머징 네. 국가가 원래는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네, 미국과 그렇죠. 유럽은 작년에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성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도 낮은데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출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뭐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네네. 뭐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1월 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5월 달이 되면 수출의 베이스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 서프라이즈한 수출을 보이지 않으면은 대형주의 모멘텀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이 수출주가 저희가 쉬는 동안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주가 이제 원래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되시면서 이게 모멘텀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내수 시크릿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네. 해외 시크릿컬이고 이거는 유럽과 연동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바이오도 아마 내수주로 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그 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고액 자산가 분들이 네네. 그 CFD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양도세를 갖다가 또 매긴다 그러니까 뭐 3월 말까지 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이슈는 어느 정도 소멸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럼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중순이 가격적으로는 바닥이었는데 심리적으로는 바닥이 아니었고요. 네네네. 제가 볼 땐 이제 삼성전자가 눌리는 걸 보면서 네네. 기관 투자들도 이제 어떤 지수는 약간 껌딱지처럼 붙어 있고 소위 네네. 그다음에 좀 개별 종목장으로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로 인해서 대부분 기업이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아질 것 같다. 네, 네. 그다음에 코스피 전반적인 실적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작년 대비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67% 상승한다. 네네. 이런 숫자를 제가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네네. 근데 이런 67%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P가 뭐 13배로 거래되면 네. 13배라고 한다면 네. 이게 67%라고 한다면 뭐 지금 P가 7배로 거래되는 거냐.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실적주를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느 특별 업종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나아지는 산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미 그 연초부터 주가가 올랐던 세 가지 업종들이 있었죠. 네네.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화학 이 세 개가 실적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왜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이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좀 스프레드, 그러니까 제품별 스프레드를 그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이미 다 알고서 플레이를 한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보다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어떤 제품 가격 약세가 진행이 되면 주가는 피크아웃을 해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올 2월 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유시설 셧다운으로 인해서 화학이 원래 2월 달에 항상 피크거든요. 2월 중국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품 가격이 빠지는데 3월 달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4월 달부터는 지금 제품 가격, 전제 마진 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뭐 화학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막을 보면요, 네. 우리가 이 자막을 저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적 시즌 가장 기대되는 화학주 저거 맞습니까? 뭐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네, 잘 네. 나오는데 주가는 피크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적만 보고 이게 몇 배로 PER이 싸니까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적을 받고 화학은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명확한 룰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코스피 100만 하는 겁니까? 뭐 150만 하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도로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얼마 네네. 전에 리스트는 좀 돌았습니다만 네. 뭐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종목장이 될 가능성, 뭐 개별 종목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숏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보다 좀 낮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셀트리온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지만 시가총액 위에 있는 바이오보다 아무래도 좀 밑에 있는 바이오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원고를 보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TY 홀딩스요. 네네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고 이게 안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은근슬쩍 또 상승을 은근슬쩍 하더라고요. 올랐습니다. 예, 네네. 그 TY 홀딩스 어저께도 무슨 좀 중요한 그 뉴스가 나왔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아무래도 시대의 큰 변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ESG 관련된 뉴스가 글로벌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가 나온 거는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죠. 이제 KKR에서 네네. 이도라는 한국의 어떤 그 폐기물 업체를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아하. 하는 겁니다. 3천억 정도 가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1년에 돈을 버는 게 180억밖에 못 법니다. 작년 네네. 말 기준으로. 네. 저희가 뭐 PER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하이 멀티플의 업체를 받는 거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어제 이제 관련된 TY홀딩스, 뭐 YN텍, 코인텍 다 조금씩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왜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아시아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살까라고 보면은 지금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그 이제 정부 규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 설비들을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은 사실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MS를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TY홀딩스도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이 이제 수처리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TY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TSK 코퍼레이션. 네, 네. 이거 몇 퍼센트 들고 있다고 그러셨죠? 62% 들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62%. 62%. 네. 그럼 62%의 가치는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일단은 그 TSK 코퍼레이션 연간 에비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제 에비타로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에비타로 보통 15배에서 20배로 M&A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사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산업의 성장이 5에서 6% 성장하는데 에비타를 15배 주는 건 사실은 캐시카우에 대한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10배로 기준을 했을 때 1.4조 정도 가치가 되고 있어서 62% 지분을 했을 때 지금 한 시가총액 한 1조 정도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TY 홀딩스가? 일단 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뭐 EV 에비타 멀티플 한 12배만 주더라도 지금보다는 상승률을 한 40% 정도 볼 수 있다. 뭐 이게 안정적인 회사기 때문에 뭐 오늘 바로 사셔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보고 계시다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있죠. 마지막으로 4월에 예정된 이벤트 이런 거 약간 점검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일단 2개 정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대형주가 움직여야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재미를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지금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랑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크래프톤이라는 비상장 업체들이 이제 비상장 업체가 이제 IPO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다음 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